치킨집 하시는 선배님들 보면은 55%까지도 나오시는 애들 있더라고요. 맛도 괜찮은데 코스트는 25%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업장 비밀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타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서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9시 14분 됩니다. 지금은 장을 보러 갈 겁니다. 서귀포에서 코스트코 같은 곳이 있어요. 식재료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꼭 고집을 부려서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네. 제주도에 네. 타코 전문점이 많이 없죠? 서귀포 시내권에서는 제가 유일해요. 그렇죠. 검색했을 때도 거의 없다. 맞아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좀 유행 타는 음식이라기보다 향토 음식 많이 찾으시니까 여기 근방에서 1시간 이내에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타코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계속 칸스 하기 전에도 이제 셰프도 있었고 뭐 레스토랑 점장이도 있었고 이제 한 2004년부터 계속 한 길만 쭉 왔어요. 그러다가 주인 셰프님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이제 수제버거집을 하시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업무 보고 이제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해주다가 나도 해봐도 괜찮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저도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으로 해보자 했을 때 이제 주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멕시칸 푸드 중에서도 이제 타코가 가장 자신 있어가지고 맛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도전을 했죠. 이제 제주도에 와갖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확장 유전을 하시는 상태라고. 네네네. 멕시칸 푸드 골모지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처음에 창업을 했는데 뭐 손님도 안 오고 하루 매출 막 진짜 막 5만 원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막 한두 팀 받을 정도밖에 안 됐었고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입소문을 다 내주시더라고요. 인지도도 생기고 그래서 도민장사에서 이제 전국구 장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몰래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관광시장이기도 하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테이블이 없었어요. 5평짜리 매장이었거든요. 정말 주방만 들어가도 좁은 그런 매장이었는데 매장에서 바로 옆에 이제 카페가 이제 폐업을 하게 돼가지고 무걸리에 뭐 거의 뭐 보증금도 없이 들어만 와라 이런 느낌이어서 낼름 들어갔죠 제가. 올레시장 네. 입점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운이 되게 좋으셨네요. 그때 단골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칸스 처음에 있던 자리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근데 자기가 먹는 이제 식당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칸스인데 몰래시장에 한번 들어가보면 어떻냐, 자기가 다리를 넣어주겠다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때는. 물론 매장은 작고 하지만 그래도 올레시장이라는 곳에 입찰 넣어서 들어가기 되게 힘든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이 좋게 들어가서 이제 한 3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이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단골 고객분들이 네네네. 도와주신 게 진짜 많네요. 뭐 지역사회 입소문을 내주신다든지. 제가 외지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음식 맛이 진짜 맛있나 보네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긴 해요. 막 소스 하나 끓이는데도 막 진짜 12시간, 14시간 걸리게 또 끓이기도 하고 셰프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음식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도 네. 만드는데 12시간 걸리고 식재료도 매일 직접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타코로 네네. 일을 하시기에는 가성비나 아니면 마진이 괜찮은 편인가요? 보통 멕시칸 푸드 타코 하면은 되게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면 크기가 너무 적고 네. 그런 이유가 다 해외에서 수입받는 수입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재료비가 원래 비싸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보통적으로 한국에서 아는 재료들을 많이 수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코스트는 되게 낮거든요. 한 25%? 여기가 이제 재료 구매하러 오시는 데인가? 맞아요. 여기가 이제 엄청 크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서귀포의 코스트코입니다. 네. 얼핏 생각했을 때 네. 제주도에서 멕시칸 음식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려운 게 진짜 그래요?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왔을 때 메뉴를 새로 다 레시피를 다 짰어야 했어요. 약간 기존에 있던 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 음식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다 하나씩 먹어봤거든요. 그냥 골무지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짰습니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사장님 근데 네. 여기 위드 베이비라고 아, 네, 제가 애기 아빠예요. 이게 몇 살이에요? 이게 8살입니다. 밥을 할 건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아시는 쌀과 좀 다르게 생쌀을 튀기는 게 원래 보통 이 장립종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제 장립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국 쌀이 대부분 단립종이거든요. 좀 짧은 쌀이라서. 근데 현지 밥이 좀 날라다니는 약간 인도 커리나 막 이런 그런 느낌의 밥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튀기고 있고요. 물 대신 속을 넣어가지고 이제 소금 후추간을 또 해요. 흑돼지 육수가 들어가서 감칠맛이 더 터지게 쌀을 씹을 때마다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지은 다음에는 흑돼지를 잡을 건데요. 저는 등심 부위를 쓰고 있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거는 돈가스 드실 때나 장조림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고기거든요. 저는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스테이크 느낌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타코랑 칸스반의 타코 차이점이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드시기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고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맛 난다, 세제 맛 난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뺐죠. 칸스에서는 약간 풍미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뭐 많이 챙겨 놓기도 하고요. 어떻게 채워요? 이건 업장 비밀이긴 한데 약간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아보카도가 이제 슈퍼푸드로 많이 불리잖아요. 그게 사실 고기보다 비싸거든요, 원가가. 근데 저는 그거를 아낌없이 주죠. 이제 그리고 향신료 중에서 이제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약 7가지를 배합해서 만들어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아마 고춧가루를 넣는다는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타코를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아끼고 씁니다.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쓰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아끼지 않고 약간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음식에서는 밸런스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밸런스 깨지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 유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재료비 고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식자재 코스트를 딱 정한다고 치면은 보통 하시는 게 한 35%, 40% 될 때도 있고 프랜차이즈 하시면은 뭐 거의 40%는 기본적으로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되게 낮은 편인 게 비싼 재료 쓰는데도 낮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직접 다 손질을 하고 끓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도 되고 들어가는 양 자체가 적진 않은데 밸런스가 잘 적절하게 나기 때문에 맛도 괜찮은데 코스트는 25%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게 다 이익으로 붙거든요. 근데 이제 치킨집 하시는 선배님들 보면은 프랜차이즈 선택하셨을 때 55%까지도 나오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코집을 운영을 하고 싶다. 근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럼 치킨집 같은 것보다 접근성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알아야 또 마진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쵸. 되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접근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음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더 경쟁자가 없는 것 같아요, 칸스는. 오히려 경쟁자가 없어서 더 독과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기들을 버리지 않고 이걸로 이제 육수를 내면 지방에 있는 맛과 고기에 있는 맛이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진짜 잘 맞거든요. 저 이런 데서 이제 코스트를 좀 아끼는 부분이에요. 버려지는 거 없이. 이게 지금 그 고춧가루죠, 아까 말했던. 네, 이제 7가지 향신료를 좀 배합해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춧가루도 들어갑니다. 이제 외국 분들도 되게 익숙하면서도 되게 한국 향도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 멕시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건 자랑입니다. 알고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시는 오너 셰프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명함을 주고 가셔가지고 찾아봤죠. 저도 얼마나 유명한가 했더니 진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브리또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밥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식 김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또 흑돼지 육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쌀 안에도 스톡이 들어가 있고 소스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뭐 치트키급이거든요. 감칠맛이. 칸스가 멕시칸스라는 게 약어로 만든 건데 3명의 멕시코 셰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얘네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느낌을 보고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문화에서 자라왔구나라는 거를 제가 바라본 시점에서 음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셰프가 바라본 멕시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칸스라는 매장명을 정해놓고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요리예요, 사실. 제주도에서 타코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홍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를? 가격을 정말 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한번 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막 5, 6천 원에 팔아서 맛을 보여주자. 대신 이제 제가 지금 쓰는 만큼 하면 재료값 빼고 못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우선 제 스킬을 숨기고 우선 맛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5, 6천 원 투자 못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음식 퀄리티를 지금에 비하면 거의 뭐 반 이상 진짜 한 20% 30%만 해서 이렇게 팔아봤거든요. 근데도 좋아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음식값을 올리자라고 생각하고 음식값을 올리는데 그 대신 이제 퀄리티 더 높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칸스가 이게 세 번째 매장인데 세 번째 매장 되면서 이제는 가격이 그 전보다 2배는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도 단골분들이 안 떠나세요. 참 신기하죠. 한 칸스라는 브랜드를 가진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진짜 초보 창업자분들이든 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정말 레스토랑 사장님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게 설비 아끼시면 안 돼요. 인건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제가 점장 때부터 느꼈던 거는 노동의 가치만큼 하는 거 맞는데 그만큼 수익이 있어야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동선 줄여주고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인력을 2명 이상 세팅 안 하려고 해요, 저 포함해서. 그럼 매장을 확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2명이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한국 분들도 술부심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노동강도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1층에서 음식 10개 파는 거랑 여기서 음식 5개 파는 거랑 매출이 똑같거든요. 조류. 네, 주류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다 보니까 우선 여기에 이제 스피드 머신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온도가 이제 51도 온도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제 떨어지지 않고. 스피드 하는 게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쿠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불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구워도 일정한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대량 조리를 했을 때 그 편차가 없어요. 한쪽 면 10초, 한쪽 면 10초, 270도 이 공식만 외워두면 동일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조리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지금 제가 프리시어링 한다고 하면은 주방에 정전 못 보거든요. 시어링 하는 고기 굽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고 고기 굽고 나와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뭐 프라이랑 튀김류랑 고기 굽는 거랑 세팅이랑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거든요, 혼자서. 그게 가능한 게 굽는 시간이 줄어들고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뿌린 거는 바베큐 소스인데 약간 한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불고기 소스 느낌도 같이 이제 베리에이션을 했어요. 케사디아라는 건데 케소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됐거든요. 케소가 이제 스페인어로 치즈란 뜻이래요. 지금 이제 이 타코는 이제 저희 칸스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미국식 타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멕시코의 3대 살사라고 불리는 피코데거요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올려주면 구아카몰이 완성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 타코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보통 타코 하는 게 손바닥보다 작은 한 5인치에서 6인치 사이로 하는데 저희는 8인치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를 크게 해도 마진이 괜찮다. 네, 맞아요. 주문하신 멕시코 맥주 코로나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명한 미트에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님 지금 잠깐 이전 매장에 갔다 와야 되는데 조금 시간 괜찮을까요? 네. 네, 바로 옆이에요. 여기가 이 서귀포의 명물인 올레시장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영업을 했었는데
안쪽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좁거든요. 협소하고 면도 작고 막 그래서 사실 상권과 맞지는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넓은 쪽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좀 이따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셰프님들이나 개인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계 유지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셰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식 시장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일꾼이고 역군이신데 배운 대로만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요리보다는 남들이 바라는 요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살아남고 나서야 돼야 되거든요. 음식의 퀄리티, 맛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해서 음식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음식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 또 좋은 판단이신데, 저도 막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점주님들 교육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때 느껴본 거지만 제가 10년 차와 그분의 10년 차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배우시려면 프랜차이즈에서 해주시는 거에 의지만 하지 마시고 뺏어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사가 어쨌든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도 남기는 게 있으려면은 좀 더 다른 것들, 많은 그런 시스템, 왜 이렇게 하는지도 여쭤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성공적인 창업이나 성공적인 외식 사업을 위해서라면은 꼭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꼭 뭐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는 레시피들만 쓰지 않고 더 많은 원가율을 낮추고 좀 더 푸짐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 니즈를 맞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외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칸스를 통해서 좀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렇게 가맹으로 확장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뭐 정말 하고 싶으시다,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항상 저는 제주도에 서귀포에 있으니까 뭐 진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뭐 진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당연히 다 해드려야죠. 너무 감사하고, 사실 칸스가 처음에 이렇게 확장 이전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은 물론 전국 고객님들을 상대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었지만 도민분들이 안 계셨다면 칸스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제 서귀포 시민분들, 제주도민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칸스가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커져 나가고 메뉴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진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셰프로서 또 한 음식점의 이제 경영자로서 혼사색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스 화이팅!